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비욘드 포스트 대표 황석순입니다. 저는 중앙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신문, 세계일보 기자를 거쳐 91년 문화일보 창간 멤버로 입사해가지고 사회부 사건팀장, 사회부장, 산업부장, 편집국 부국장, 논선을 의원을 거친 후 민영통신사 뉴시스로 자리를 옮겨 편집국장과 논설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줌 강의는 처음인지라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글만 썼지 이렇게 방송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백적간도 상황에서의 언론 대책인 만큼 저는 인터넷 시대 상황과 취재에 대한 대응, 잘못된 기사에 대한 대처 방안 등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터넷 언론 시대 우군을 만들어라는 주제로 할까 합니다. 바야흐로 현재 언론 시장은 인터넷 언론 홍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저도 비욘드 포스트라는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언론 상황은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신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시도지사에 등록만 하면 언론사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언론사는 전국적으로 2만 2천여 개가 됩니다. 이 중에 인터넷 언론사만도 9,100여 개가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모든 매체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기사 검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사 검색이 안 되어도 자기네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출고한 후 SNS 등을 통해서 기사를 널리 알리고 있는 언론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언론 홍수 시대 상황에서 기업이나 사업하시던 분들에게는 마치 언론이 양날이 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 홍보의 기본은 네트워크 구축인데 언론 매체가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관리해야 하는 매체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특히 비판적인 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에 항상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언론은 언제든지 우리 회사의 이야기를 누가 터뜨릴지 모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생겨났다고 해서 꼭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파트너가 등장한 만큼 손뼉을 쳐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과 기사 검색 제휴가 되어 있는 매체를 파트너로 삼아 회사 홍보 등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소위 메이저 언론과 인터넷 매체와의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 조중동동에 나오는 기사 한 건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다루는 기사 한 건이나 포털 검색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사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자 수에 있어서 몇백 명인 기존 언론사와 대부분의 기자가 10여 억 안팎인 인터넷 매체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기사 한 꼭지 한 꼭지만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부각질나는 매체를 배제하고 참신한 한두 곳과 윈윈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언론 홍수 시대에 훌륭한 우군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취재는 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활용하십시오. 현재 언론사가 2만여 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취재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20년 준비 없이 당한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안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소위 네거티브 기사가 많이 출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긴축 경영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홍보 예산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피해보는 것이 인터넷 매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기존 언론사 위주로 홍보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 인터넷 매체는 말 그대로 아사 직전인 매체들이 태반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몇 안 되는 기자들 월급도 밀리는 매체들이 속출하고 있고 아예 1인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 매체에서 부정적인 기사를 송고하게 되면 수많은 매체들이 벌떼같이 추가 취재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슈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또 다른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들은 직업 특성상 특종보다도 불 먹는 것을 더 용납 못하는 근성이 있어 대부분의 기자들은 다른 매체에서 쓴 기사를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사를 출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느 매체에서 부정적인 기사가 출고되어 추가 요청이 올 경우 솔직하게 잘잘못을 밝혀주는 게 직접적 기사가 더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취재에 비협조적으로 대하거나 아예 취재를 거부하면 오히려 무언가 더 많은 것이 있지 않은가 하고 먼저 나간 기사에 소설적 팩트를 첨부하여 기사를 출고하게 되어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재는 좋든 나쁘든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이것은 모르겠지 하고 숨기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일이 터지면 한 번에 모든 것을 털어놓는 일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오부는 언론중재위 등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기사를 왜곡해 생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자는 문제가 없지만 가장 힘든 것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썼을 때입니다. 이 경우는 그 매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쓴 기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쉽게 정정해 줄 리 없습니다. 이럴 때 기사를 빼달라고 고쳐달라 하면서 감정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언론 중재위에 제소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소위 반드시 혼내주겠다며 법에 호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할 경우 비용이 들고 오히려 시간만 오래 끌어 기사로 인한 피해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언론 중재위부터 가는 것이 최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언론 중재위 결정으로 정적 기사이 나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옛날 고침, 정정 보도보다는 아예 기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기사는 법적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언론중재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